곧 이어서 바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심영택 교수님께서 여전히 좌장으로 좀 수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안 잘린 것 같습니다. 다행으로 여기면서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이제 그 네 번째 강사는 저희 오늘 그 오전 오후 세션을 통틀어서 최연소 강의자입니다. 이승희 군인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다 졸업했고, 이승희 군은 그 스마트폰용 파우치를 디자인해서 2011년도에는 디자인 페어 대상, 12년도에는 스팍스 어워드에서 동성을 했고, 또 이 공공연하게 그 정보를 누설했습니다. 이 발명으로 1,500만 원의 로열티를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이승희 디자이너 발명가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소개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한 새내기 이제 사회인입니다. 저같이 이제 새내기 사회인한테 뭘 들을까라고 뭐 생각하시거나 뭐 의문점 들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을 좀 말하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배우 가톨릭대학교 이제 산업디자인과를 나왔습니다. 산업디자인과에서도 제품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디자인하면 뭐 그림이 그리나 화가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지식 창조 경제에 있어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제품을 디자인하는 걸 배우는데,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쉽고 그리고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배우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갓 전역하고 2009년 말쯤에 제가 전역을 하고 핸드폰을 샀는데, 그 당시 때 2G 핸드폰이 아주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핸드폰을 딱 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나왔습니다. 3G를 달고 핸드폰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스마트폰을 보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처음에 저는 스마트폰을 보고 인터넷이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영화 티켓이나 그리고 이제 기차 예약을 하는 걸 핸드폰 하나로 다 되는 걸 보고, 처음엔 저는 손바닥보다 이 작은 액정에서 저는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모든 게 다 되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다 되는 스마트폰인데 여기 이 자리에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갑을 들고 다닐 때 참 불편하구나. 왜냐면 이제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들고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걸 주머니에 넣고, 지금 또 저는 이제 주머니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제 핸드폰에 이제 조그만한 파우치, 주머니, 포켓을 달아보자 해서 조그만하게 손바닥보다 작은 포켓을 만들어서 이제 핸드폰에 부착을 하면서 거기 안에 카드도 넣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시행하게 된 공모전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좋은 결과가 있으면서 저는 이제 기업과 이렇게 소싱이 되면서 제품 개발까지 하면서, 저는 그 업체에 제품 개발하면서 그 인턴 생활도 한 2, 3개월 해봤고요. 그러면서 저의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쌓아가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약간의 등록금 걱정을 좀 덜으면서 이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걱정을 덜고 다닐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 긴장을 해가지고. 등록금 걱정을 덜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뒤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등록금 걱정을 덜고 다닐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이 산업 디자인과라 보니까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 쪽 일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 불편한 걸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뭐가 문제점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중독이 해야 되나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너무 거기에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저거는 왜 저 제품은 왜 저렇게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의문점을 가지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 문제가 나타나면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연시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좀 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뭔가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위를 만약에 예를 들면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배운 게 아까 뭐 질문사항에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냐는 말이 나온 것 같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 거기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쭉 적습니다. 그렇게 쭉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몇 가지씩 포인트를 잡아서 이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인드맵이라고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말주머니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는 건데 예를 들면 끝말잇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위가 나오면 뭐 칼이 생각나고 칼이 생각나면 뾰족하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나오고 그리고 또 반대로 말주머니가 문구가 될 수 있고 어린이가 될 수 있고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이나 위험하다에 대해서 이제 하면 가위는 위험하다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발전이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 이제 겁을 먹지 말고 누구나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업 디자인과를 나와서 이제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전공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기회만 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또 예를 들면 그 군인을 예를 들겠습니다. 군인 예를 들면 포스트잇을 붙이는데 그걸 컴퓨터에 붙입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집게로 컴퓨터 옆에 모니터에 보드판을 하나 그 특허를 내서 붙이는 것도 있었고 아무튼 군인 이외의 모든 사람도 이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귀는 여자친구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없어서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우선 우리 이승희 디자이너께는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재밌는 게 하나가 우선 눈에 띄는 게, 디자인한 스마트폰 파우치를 잘 쓰고 있는 유저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승희 씨의 디자인을 사용한 비슷한 유형의 파우치들이 우후죽순 복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모조품을 만들려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대답을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 이미 모조품이 한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유통에 있어서 제가
제안한 파우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착하는 파우치고 요새 지갑형도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액세서리가 많은데 그런 그 모조품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물고기가 많으면 이제 강태공이 따라오듯이 그 안에서 일반 송사리가 아니라 참치처럼 큰 물고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들은 얘기가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자기 물건이 10,000원이면은 미리 짝퉁도 만들어서 1,000원에 판대요. 그러면 짝퉁 만들 사람들 갖다가 야 빠르다 그러고 안 만든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거 아까 그 수상하신 거에서 그 D2B 디자인 페어 이게 특허청에 주관하는 거죠? 예. 예. 디자인을 기업에 제공하고 디자인권을 통해 로열티를 확보하는 개념의 공모전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디자인을 문제 형태로 출제, 심사, 시상, 라이선스까지 모든 과정에 기업이 참여하고 상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 특허를 받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면 본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내면서 일반인으로서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점이 무엇이고 향후 개인 발명가들이 특허 취득을 위해서 특허청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었거든요. 학생이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사투리가 나올 겁니다. 제가 울산에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인턴을 하면서 제품 개발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지방에 있는 제가 올라오면서 동대문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방산시장을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걸 개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기술입니다. 기술. 제가 지금 개발한 거는 크게 기술이 들어가는 건 없는데 앞으로 나중에 이제 디자인을 하거나 뭘 이제 제품을 할 때 만들 때 좀 어려운 기술이 들어간다면 거기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뭐 조사를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자료 제공하는 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승희 발명가님한테 온 질문들은 재밌는 게 많은 게 돌이켜 추측해보겠는데 이 질문을 혹시 특허청에서 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질문도 그 질문하신 분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인즉슨 이승희 학생이 졸업한 대구 카톨릭대 산업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 전공학생들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가장 독일에서 5등에서 11위 그룹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 각종 디자인 관련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큰 이제 공모전을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외에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지도교수도 많이 참여를 하나요? 예, 참여는 합니다. 예. 참여는 하신다 그랬습니다. 참여는 하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보조만 해주시는 거지, 직접적으로 연관하지는 않으십니다. 동아리 활동이다 보니까 수업에 이외에선 잘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심시간에 늦어지는 관계로 간단하게 줄이고, 어쨌거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그 장래 그 개인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많은 디자인과 많은 발명을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그 저희 오후 세션의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실 그 한양대학교 박재근 교수님이십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가 공부했던 듀크 대학의 바로 옆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 하셨고, 현재는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단 단장도 맡고 계시고, 학술연구소 처장,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거기다가 또 첨단 반도체 소재 개발연구소 소장도 하십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창출 전문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브로셔에 있는 것처럼 이공계가 기회의 땅임을 몸소 실천하며 상하탑에서 경제력을 창출한 로열티 왕이신 박재근 교수님을 단성으로 올라오셨으니까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다 보니까 성공 사례를 성공 수기를 좀 말할 기회를 가져달라 했을 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직업이 가르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파워포인트 없으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 돈 되는 특허를 만들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 특허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R&D의 한 24%를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특허, 특히 대학에서 나오는 특허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정말 돈 되는 특허를 만들면 한 이 세 가지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순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오래된 데이터입니다만 빨간색이 나타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허, 대학에서 나오는 특허의 출원이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나오는 것이 특허의 등록입니다. 여전히 지금 아직도 양적인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출원수는 증가하는데 등록수는 좀 세츄레이션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럼 어느 대학에서 과연 특허를 출원 등록을 많이 하느냐, 소위 보는 것처럼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그러니까 특정한 연구 중심 대학에서 실제로 특허가 출원되고 그다음에 등록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또 국제 특허 출원과 등록도 보게 되면 매년 국제 특허 출원이 각 대학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등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제 특허의 출원과 등록은 역시 연구 중심 대학 위주로 주로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서 나오는 특허의 오너십이 어떻게 되느냐 보게 되면 대학 자체가 가지는 오너십이 한 76% 정도가 되고, 조인트 오너십을 가지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기업체와 대부분의 조인트 오너십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기업체와의 조인트 오너십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은 저희 나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작년에 큰 활동을 해서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제도를 개선시켰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대학에서의 대부분의 특허가 그러면 어디 쪽에서 나오느냐, 어느 분야에서 나오느냐 하는 이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T 분야가 한 37%, BT가 22%, 그 다음에 NT, E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여전히 많은 특허가 IT 쪽에서 많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특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술 이전, 우리가 특허를 이제 많이 출원하고 등록을 했는데 이것이 기업체로 이전이 되어서 기술 이전이 되거나 라이센싱을 하는 그런 경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에 2007년부터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근 데이터 빠졌는데요. 2010년, 11년도는 조금 세츄레이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많은 기술 이전을 하는 대학이 어디냐.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금액면에서 보게 되면 연구 중심 대학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기술 이전 분야도 대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IT 분야의 기술 이전이 약 한 41.4%, 그 다음 BT, NT 분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또 우리나라 산업에 맞는 대학의 R&D, 출연연의 R&D 경향을 보게 되면 IT나 BT 분야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학이 기술 이전을 했을 때 평균 건당 얼마 정도의 기술 이전을 했느냐 보시면 2006년부터 계속해서 건당 기술 이전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좋은 특허들이 계속해서 기술 이전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기술 이전 건수와 이제 교수 1인당 또 얼마 정도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하느냐 하는데, 사실 이 테이블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최근에 계속해서 교수님들도 기술 이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좋은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특허를 써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슈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R&D 생산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연구비 투자 대비 얼마만큼 기술 이전을 했느냐 하는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는 한 1% 정도로
세츄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대학의 경우는 약 한 5%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역시 좋은 특허를 써야 되고 많은 기술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과 미국 대학의 간단한 한 비교를 해보면 크다는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그래프는 이 동그라미, 즉 파이가 크면 그만큼 특허 출원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삼각표는 기술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한국의 대학에서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저희 한양대 여러 가지 대학들을 보면 특허를 출원하는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즉 그 특허를 통해서 만드는 기술 이전료는 그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 이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대학, 오른쪽에 있는 미국 대학을 쭉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물론 제일 특허를 출원 많이 하는 것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대학을 합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이 특허가 좀 많이 출연하지만 스탠포드에서 출연하는 특허의 그 원의 크기를, 파이의 크기를 보시면 국내에 있는 카이스트나 그 다음에 서울대, 한양대에 비하면 훨씬 특허가 적게 출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특허가 많이 출원을 되지만 또 등록도 많이 되지만 실제로 기술 이전되는 금액은 굉장히 작고, 반면에 미국에 있는 대학은 MIT도 마찬가지고 스탠퍼드도 마찬가지지만 특허가 출원되는 건수, 그다음 등록되는 건수는 한국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작지만 실제로 수익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즉 돈 되는 특허를 만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미국과 한국의 비교를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R&D 프로덕션 에피션시, 즉 R&D 생산성, 연구비 대비 기술 이전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은 평균이 한 0.6% 된다면 미국은 약 한 5% 정도 됩니다. 즉 좋은 데는 특허를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을 3년째 해왔었는데요. 저희 대학도 1년에 한 200건의 특허를 만들어내요. 200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1년에 한 80건의 특허를 등록을 합니다. 사실 1년에 한 20억 정도의 비용을 사용해서 특허를 등록을 하고 출원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1년에 특허를 통해서 기술 이전하는 수익은 한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적자는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나오는 특허에 비해서 수익이 큰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이 많은 특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이 적은 이유는 국가의 R&D 시스템의 평가 시스템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돈 되는 특허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 역시 특허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특허에 대해서 눈을 이제 띄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특허에 대해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우선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밑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좋은 특허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수한 특허를 창출하고 또 이 우수한 특허 창출한 것을 어떻게 하든 보호를 어떻게 하고 밸류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것을 사업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저 역시 이 세 가지 단계를 한 번에 겪은 것이 아니고 199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실제로 겪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경험한 우수 특허 창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이제 저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그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삼성전자에서 학술 연수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삼성 반도체로 복귀했을 때 그때 개발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삼성 반도체가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지 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칩의 일드에 그 반도체를 칩을 만드는 기판, 실리콘 기판이 디바이스 일드를 즉 디바이스의 수율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펙트가 없는 실리콘 웨이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해서 그때 만든 것이 이제 퓨어 실리콘이라는 웨이퍼를 만들었는데요. 좀 뭐 전문적으로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운데 그림에 쭉 보면 디펙트가 없는 영역이 이렇게 일정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디펙트 분포를 나타내는데 저긴 디펙트 분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펙트 없는 웨이퍼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제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를 공급하는 일본에 있는 미쯔비시라는 회사와 같이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쯔비시 회사와 거의 그 삼성에 근무할 때 한 달에 2주 정도는 일본에 살다시피 해서 이 제품을 개발했는데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딱 개발하고 나서 삼성에서 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D램의 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회사 내에서 큰 상도 받고 굉장히 좋은 회사에 대한 큰 기여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저희 삼성전자 특허팀에서 빨리 특허를 써야 되겠다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미국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데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랄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트라이앵글 파크라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삼성에서 전문적으로 미국 특허 출원을 할 때 출원하는 그 출원 변리사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을 가서 일주일 동안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이 특허를 전부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특허를 쓰는 방법도 몰랐고 써지지 않았고 회사에 있는 특허 담당하는 미국 출신의 페이턴트 로이어하고 제가 출장을 가서 미국의 그 페이턴트 회사에서 전부 이 특허를 전부 써주는 겁니다. 써주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특허에 그 당시 경험도 없었고 특허를 쓰는데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명확한 것을 명시하고 싶은데 특허를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청구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굉장히 특허를 잘 써주셨어요. 특허를 얼마나 잘 써주냐면 클레임 항목이 한 350개 정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허를 이제 잘 썼다. 그때 제가 이제 눈을 뜬 것은 이게 특허는 잘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특허를 잘 쓴 것이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에 출원 2건, 4건 이제 등록 4건을 하면서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 특허를 가지고 이제 삼성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 만드는 기술을 웨이퍼 회사들한테 공급을 해서 웨이퍼 회사들이 좋은 웨이퍼를 가져오면 삼성 반도체 입장에서는 D램의 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삼성 반도체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기술은 원천 특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줄 수 없다 해서 엄청난 돈을 처음으로 삼성 반도체에서 처음으로 항상 기술료를 거꾸로 페이턴트 로열티를 주다가 처음으로 받아보는 겁니다. 그 금액이 그 당시에 이제 1,000만 불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으로 이전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실리콘 웨이퍼 내에 반도체는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금속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중금속 오염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디펙트가 없는 웨이퍼에다가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디펙트를 또 거꾸로 장착을 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하고 같이 제가 대학에 99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퍼가 이제 슈퍼 실리콘이라는 웨이퍼인데요. 이제 이 웨이퍼가 정말 대박이 나서 현재 모든 D램 메이커는 이 스탠다드 웨이퍼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퓨어 실리콘에서 연결돼서 여기 있는 국내나 특히 국외 쪽에 많은 특허가 출원되어 있고 등록되고 현재도 일부는 등록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지역으로 확장해서 지금 삼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제가 98년도에 삼성에서 근무할 때 이제 처음으로 이 디펙트가 없는 웨이퍼를 만들어서 회사에서 처음으로 발명자 보상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 당시 98년도에 발명도 보상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현금으로 1억을 주는 그런 발명자 보상 제도가 생겨서 물론 지금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발명자 보상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최근에 뭐 한 30억까지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에 와서 삼성과 같이 개발한 슈퍼 실리콘 웨이퍼가 쭉 되다가
이게 이제 전 세계 표준 웨이파로 이렇게 가게 되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가진 수익은 약 한 3,500억 정도가 되고, 저희 대학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되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즉, 특허를 잘 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대학에 와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허를 잘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특허를 가치를 올리냐. 즉, 제가 이거 기술 이전하는 것을 삼성에서 하는 것을 쭉 옆에서 보게 되니까, 절대로 특허 한 건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특허를 한 건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소위 말하는 기술 이전이 안 된다.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실험 결과보다 더 많은 특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특허팀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하면 실험해서 공급을 하고. 그때 제가 배운 것은, 특허라는 것은 자기 가지는 발명 아이디어를 원천 특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특허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한 특허를 밸류업을 시켜야 된다. 패키지화를 시켜야 된다. 그 자체가 내 특허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8, 9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디램 사업을 세계적으로 1등을 하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램이 앞으로 한 2015년 이후가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램에 사실은 물리적인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 기술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정부, 그래서 국책 사업 단장으로서 그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보자는 그런 사업의 사업 단장을 7년 정도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해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제 사업을 해왔는데요. 이것은 정말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2015년 이후에 되는 제품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즉, 원천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소자를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건 좀 영어로 전문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힘드시겠지만 NFGM, TB, FAGM, PORAM, FFM 여러 가지 이런 미래 소자를 연구하면서 주로 이 사업은 뭐냐? 실제로 소자 기술을 개발하고 원천 기술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천 기술을 어떻게 하든 이 밸류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사업단장으로서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연구하시는 대학 교수님이나 출연연에 있는 분, 그 다음에 기업체 공동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구 결과를 반드시 이제 특허로 예를 들어서 출원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나오는 특허와 나오는 이 특허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평가가 사실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특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단에서 이것을 수고를 해서 특허 전문 회사를 지정을 해서 한 건당 100만 원씩을 주고, 특허 출원하는데 100만 원, 국내 특허, 그 당시에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데 100만 원인데 평가하는데 100만 원을 줬으니까 좀 이상한 사업단장이라는 소리도 제가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평가를 하는데도 100만 원을 주면서 특허를 평가를 쭉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분류화를 시켜보니까 이 대표적인 이제 평가표가 되겠습니다. 특허를 평가해주는 변리사 전문 회사는 이것이 잘못 평가가 되면 그 회사의 또 레퓨테이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단순하게 특허적인 관점, 클레임적인 법적인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에 대해서도 그 변리사 회사들이 뛰어나가서 전문가를 찾아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게 나온 것처럼 ABCD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특허를 분류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허를 분류화를 쭉 시켜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S등급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허가 보시는 것처럼 72개, 특허 출원 72개가 되어 있는데요. 평가를 54개를 해봤더니 슈퍼급이라는 S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특허를 쓰긴 쓰는데 단기간에 국가 R&D를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평가에 급급해서 정말 좋은 발명인데도 불구하고 특허를 잘 안 쓰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일은 이 특허를 가지고 서로 엮어주는 겁니다. 엮어줘서 패키지화를 시키는 작업을 저희들이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즉 특허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모두 팔아버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팔 때도 특허의 등급화, S급, A급, B급에 따라서 실제로 가치를 다르게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국내냐, 국외냐, PCT냐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 묶음으로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는 특허를 패키지함으로써 보니까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특허를 저희들이 총 148건을 25억 7천에 현금으로 저희들이 기술을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허라는 것은 자기 특허뿐만 아니라 남의 특허도 같이 봐서 어떻게 하든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패키지화도 시켜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 패키지화된 상태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굉장히 사실은 성공적으로 되어서 아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산업기술 R&D 평가 우수 사례 17선에 선정될 정도로 좋은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제 이 특허를 직접 라이센싱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특허 자체를 또 이렇게 패키지해서 밸류업을 해서 또 라이센싱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도전을 지금 해왔던 게 뭐냐면, 실제로 기술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학에서 나온, 특히 출연연에서 나온 특허들은 그 특허를 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제품이 안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온 우수한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시제품까지 가는 그 단계가 우리 소위 말하는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기업에 이전하게 되면 그 과정, 시제품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직접 기술 이전을 해보자 하는 그런 경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허를 연구를 잘해서 우수한 연구의 결과를 특허로 출원하고 등록하고 라이센싱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 기술 이전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3년도에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나노세리아라는 반도체의 그 평탄화시키는데 필요한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를 처음으로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히다치가 100%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 나노 세리아 슬러리라는 걸 개발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전에 경험해왔던 것처럼 특허가 무려 한국에 20건, 미국에 3건, 대만에 2건에서 총 25건의 특허를 등록을 하면서 기술 이전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KC텍이라는 이제 중견기업에 이 기술을 이전을 했고, 이전을 했는데, 양산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초기에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디바이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디바이스 메이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제가 만든 것이 성능이 더 좋지 않지 않으면 엔지니어는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제품을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제품은 일본의 히다치 제품보다 가격이 무려 50% 쌉니다. 그럼에도 엔지니어는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운이 좋게 그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원가 절감을 해야 되고 거듭하게 이제 이 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치와 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SK하이닉스 양산 공장에 직접
안식년을 갔습니다. 안식년을 가서 직접 엔지니어들하고 매일 저녁에 술도 마시가면서 이 제품을 이제 성공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를 시제품적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양산까지 가는 그 과정은 정말 보지 않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또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최근에도 굉장히 제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또다시 기술 이전을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그 결론은 뭐냐면 역시 특허를 잘 써야 된다. 잘 쓴 특허를 어떻게 좀 밸류업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를 잘 할 것이냐. 그러면 2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정말 제품까지 가는 게 맞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으면 경험을 밟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같은 경우도 이런 단계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자신이 생겼던 것이지 처음부터 제가 바로 제품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으면 아마 제가 굉장히 실패를 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런 덕분에 발명의 날에 이제 훈장도 받고 했지만 여기 제가 왜 마지막 결론에 이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했냐면 역시 돈 되는 특허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패키지화를 할 때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특허를 계속해서 창출을 해오지 않으면 특허를 만들어 놓고 가만 내버려두면 절대로 이것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특허의 밸류업을 시키고 특히 이것을 사업화까지 갈 거냐 아니냐. 저는 제 자신이 창업을 많은 사람이 저한테 정말 돈을 사들고 와서 창업을 하라고 한 사람이 지금도 제가 학교 사무실에 있으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창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구를 해서 만드는 것을 기술 이전하는 까지가 제 목이고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또 펀드레이징, 마케팅 이런 모든 게 전문가는 CEO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우수한 연구를 해서 우수한 연구의 결과를 좋은 특허로 만들어서 기술 이전을 해서 기업체에 기여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특허를 만들고 밸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기술 이전할 때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수기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 박 교수님께서 진짜 그 특허랑 관련해서 그 돈 되는 그 발표들을 조목조목 잘해주셔서 원래 이제 그 온라인 통해서 그동안 그 사전 질의가 10개쯤 들어와 있는데 다 말씀하신 것들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업화해서 하는 걸 어떻게 하는 뭐 등등 해서 대부분 그 설명이 된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딱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건 사실 그 해보신 분이 이제 잘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인 즉슨 창조 경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공계의 인적 자원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로얄티의 왕으로 불리시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공계 재학생들 혹은 이공계 지망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그 차세대 발명가에 대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를 전공하는데 제 연구실에 석박사 학생이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많은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가서 편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대기업에 가더라도 결국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서로 경쟁해서 사는 것이다. 너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교수가 연구실에서 이런 개인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체계적인 교육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들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3학점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해서 듣고 있는데 굉장히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 기업가 정신에는 어떻게 하면 벤처를 창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레이징의 개념은 뭐냐, 마케팅에 왜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교육을 주로 하고요.
특히 IP 창출이 없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의를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 프로그램도 많이 되어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의 한 반 정도에는 실제로 성공한 한양대 출신의 벤처 혹은 대기업의 CEO들이 멘토로 그것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물론 연대, 고대, 서울대 잘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이. 그래서 모든 그 이공대 관련된 대학에서 이 기업가 정신 어떤 경우에는 또 뭐 기업가 센터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운영이 되어서 학생들이 경험을 좀 해야 된다. 즉 그런 경험이 없이 무작정 나와서 어떤 도전의식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그런 좋은 교육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쭉 설치 딱 그 교육을 받으면 딱 학생 말에 의하면 감이 온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창조경제의 점에서 이제 젊은 우리 뛰어난 우리 젊은 공학도 보고 벤처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하시오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를 해줘야 되고 교육의 강화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캐피탈입니다. 그렇게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그런 캐피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정부에서 많은 그 캐피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쓰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그런 제한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학부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교수님도 창업할래 하고 왔을 때 권장하는 학생도 있고 말리는 학생도 있냐 아니면 무조건 권장하시나요?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와서 첫 번째 강연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등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절대로 권장하거나 또 말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열정이 없는 사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기업가 센터가 내가 저기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한번 갔다 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그 프로그램을 쭉 한번 들어보면 그때 찾아와서 제가 창업하겠다면 그래 해봐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하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박 교수님 수업 들으신 게 강의 들으신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변리사 사무소 자료보다도 훨씬 더 충실하거든요. 그리고 발명의 창시부터 시작해서 권리화 과정, 그다음에 활용 중에 이제 기술 이전하고 창업까지 연결이 된다니까 사실은 저는 박 교수님 하시면은 이것저것 많이 활동하시지만 그냥 발명가이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이거 IP 쪽에서도 내공을 싸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의 박재근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심영택 교수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신 발표자님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창조한국 그리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더욱 활발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I think it's time to wrap up. Thank you for your time and cooperation. Travel home safely and have a good evening, everybody. Thank you.